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대구 북구엘 출신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로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겪고 계시는 우리 문화예술, 관광 분야 4개 업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그 업체들의 어려움, 또 현재 정부 지원 대책의 불합리성, 또 실질적으로 이들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향후 지원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업체 대표들의 호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기자 회견에 참석하신 각계 대표를 좀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행업을 대표해서 우리 여행협동조합 금병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을 대표해서 대한숙박업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국제해외업을 대표해서 한국PCO협회 이봉순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연산업업을 대표해서 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천인우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방금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4개 업체는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80%, 90% 가까이 급락하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많은 동종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셨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인력 수도 급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4개 업체는 정부의 집합 금지, 집합 제한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집합 금지 제한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손실보상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없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들 업체는 그런 집합금지 제한에 준하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영업의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액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상,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이들 관계업체 대표님들로부터 각 업체의 사정과 또 호소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행협동조합 이사장 권명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금 여행업종은 2020년 코로나 이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2020년 3월 23일인데 오늘 보니까 7차 발령이 오늘 13일 날로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서부터 다시 또 8차로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후 우리 여행업은 이후에 해외 여행업을 하는 우리 중소여행사들은 거의 매출이 제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여행 특별주의보 발령되면서 어떤 각 나라마다 지금 현재 비자 제한, 무사증 입국 제한이 지금 실시하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또한 중수부 브리핑에서 항상 언론이나 이쪽을 통해서 여행 자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거리두기로 인해서 거의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계속 실시함으로써 14일 동안 격리가 되니까 나가더라도 들어오면서 제약사항이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도 코로나 한다고 해갖고 거의 여행사들이 또 여행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다시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하늘길도.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 10일로 다시 또 발령하고 나니까는 기존의 여행 이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수 지금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여행사들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방역수칙으로 인한 사적 모임이 4인 이하로 되다 보니까는 단체 여행을 주로 하는 여행사들은 실질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보상책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집합금지, 집합 제한 업종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저희 여행사들은 재난 업종입니다. 재난 업종인데 피해에 대한 어떤 손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저희를 하고 보면 어렵고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어떤 지원책이라는 게 대출 1%짜리 또 대출로다 계속해갖고 지원이 된다고 하니 이 돈은 지원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채무를 지고서 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은 단순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저희한테 지원금을 달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온전한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부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없어서 못 준다는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나 아니면 해외여행 특별주의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식당에 4인 이상 출입이 금지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행정명령보다도 더 강한 저희들한테는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현재 어떤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저희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고용주지 지원금이라는 게 지급되고 있지만은 대표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금 지원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중소여행사 대표들한테 관광지 방역 일자리를 확대해서 올해는 생계 대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광지는 개발 기금을 신용 무이자로 대출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관광지능 개발 기금에 대출 한도가 묶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현재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확대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행업의 임대료 지원 및 각종 세금, 공과금에 대한 감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3년째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지만은 관광 등록증에 대한 등록세는 꼬박꼬박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책을 만들어 갖고 감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교부의 해외여행 특별주의보, 자가격리 강제수칙도 행정명령으로 인정하고 현재 자가격리 시비를 완화시켜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김진우입니다. 저희 숙박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들의 위화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 때 1단계, 2단계는 객실내 정원금지, 3단계에는 4분의 3 운영, 4단계째는 3분의 운영이라는 실질적인 영업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 제한을 안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실보상금에 제외가 된 업종입니다.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업종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획일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피해 규제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 지원을 기받은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이 많으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똑같이 규제를 받은 만큼 해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지금 정부의 그 손실보상금은 업종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므로
실질적인 전체적인 피해가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의 그 3분의 2 운영, 4분의 3 운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규제에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충실히 지켜왔고 그 재난지원금보다는 그 기존에 받은 그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좀 손실보상금을 획일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대출 지원은 기업종들이 우리 숙박업 같은 경우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럼 그게 만기가 되면은 금리가 올라갑니다. 신용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이중 피해를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국 피시오협회 전국의 국제회의 기획업들이 모여 있는 한국 피시오협회 회장 이봉순입니다. 저희 컨벤션 산업은 국제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전 세계 1, 2위를 하면서 이제 저희 국가 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이제 기여하는 그 리딩 산업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그 최전선에서 역풍을 받으면서 특례법에 해당이 되는 최우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제 업종의 이제 특징은 저희가 그 고용 유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을 하면 그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 국제회의들이 취소가 되고 연기되면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을 하면 지원받을 수 없는 이 부분에 고용유지 부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 그 행사들이 특히 이제 해외 국제 행사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 전부터 이미 그 행사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이제 그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은 없으면서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적으로 그 실행이 그 정책과 이제 맞물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이제 해당하는 이제 국제회의 업종은 피해 보상에 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저희가 앞뒤로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 국제회의 기업업이 그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올해 꼭 상반기에 시행이 돼야 가능한 게 10일 격리 해제 부분이 지금 이제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행사들이 지금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올해 많이 개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유치된 행사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2년간 이렇게 견뎌온 그 업들이 그 지금 이제 생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위기를 그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간 국제회의를 그 온라인이나 또는 이제 비대면 그 융복합으로 하이브리드식으로 실행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실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빨리 그 국제회의를 그 실행하는 데 있어서 10일 격리가 빨리 해제가 돼야만이 우리 국가로서도 지금까지
전 세계 리딩해왔던 이 국제회의 산업이 지지 않는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절명의 해가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 10일 격리 해제가 빨리 국제회 부분에 시행이 되어야만이 저희 그 산업이 유지 관리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저희 업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사무국장 천인우입니다. 앞에 계신 많은 그 서비스 업종, 저희 문화체육, 관광 업종에서 어떻게 저희 이번에 대중음악에서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김승수 의원님과 함께 저기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중음악 공연 산업에서는 지금 해외에서든지 전 세계 국내를 넘어서 K-팝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저희 산업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 세계 문화 위상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던 저희 대중음악 공연 산업에서는 오랜 시간 저희가 이런 국가 위상을 만들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왔었는데 그에 비해 저희가 이번 코로나가 2010년도에 도착한 이래로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이제 간단한 예로 정부의 그 차별적인 방역 지침과 근거 없는 그런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로 인해 공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공연을 기획 제작하는 이런 분들과 그로 인해 스태프들 그리고 또 많은 비록 뭐 공연장 관계자까지 많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K-팝이라든지 아이돌 이런 사업으로 국가 위상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거에 반면에 저희는 오히려 정부의 그 정책 지원마저도 저희는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는 왜 이리 저희는 이렇게 대중음악의 큰 이면에 저희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지 좀 많이 힘들었던 과정을 이렇게 많이 겪었었고요. 현재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가적 리스크라든지 자연재해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저희 서비스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월호도 겪었었고 메르스도 겪었었지만 이제는 그때 대처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컨트롤 타워를 좀 조성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과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대책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기구나든지 조합이 좀 만들어져서 더 이상 이렇게 주먹구구식 대처보다는 뭔가 명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꼭 대한민국의 저희 서비스 업종들을 위한 부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꼭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서 4개 업체 또 대표자들로부터 들으신 그 호소들을 좀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은 이런 굉장히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합 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못해서 손실 보상을 적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체들도 집합 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준해서
피해액에 상응하는 손실보상 또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공통적인 요구사항이고, 또 다른 그 요구사항은 현재 지금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자체가 굉장히 좀 이게 형평성, 합리성 면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들 업계 현장 그 종사자들의 제안, 또 그 전문가들의 또 판단,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그 영업 활동에, 본래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거리 지침을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 유지라든지 또 사무소 유지에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좀 직접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여행업은 여행업대로, 숙박업은 숙박업대로, 그리고 국제 전시 회의업은 회의업대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R&D라든지 교육 등에 대한 지원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적 재난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또 코로나 상황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향후 이런 사회적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 기금이라든지 또 공제해 제도 도입 등 장기적인 대책도 좀 정부에서 시급히 마련해 달라는 요구들을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업체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당과 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업체 대표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